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에서 19번 유형. 수미야, 좀 전에 동아리 후배한테 무슨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해? 왜? 그 후배는 동아리 일도 다 맡아서 하고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 칭찬할 만하지. 그래? 근데 후배가 그런 칭찬을 들으면 나중에 거절하고 싶어도 못하겠어. 그 칭찬에 신경을 써서 그 말대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거든. (20번) 최 교수님, 이번에 화해의 기술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그 책에서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화해를 원한다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화해하려고 할 때 상대방의 말과 행동만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건 관계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악영향을 줍니다. 내 말과 행동에 대해 먼저 살피고 말해보세요. 상대방의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에서 19번 유형. 수미 씨,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 봉사활동을 간다면서요? 네, 맞아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해외에 갔다 와서 다시 직장을 구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일찍 해외에 나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에 나가서까지 봉사활동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봉사활동이라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요. (20번) 이복현 선생님은 전통 그대로의 방식으로 전통 악기를 만드시는 걸로 유명한데요.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저는 전통 악기의 대중화보다는 우리 고유의 전통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에서 만들어낸 악기들은 전통 악기를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기계로 만들어낸 악기가 전통 그대로의 방식으로 만들어낸 악기의 소리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고유의 소리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진정한 전통이라고 할 수 없죠.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정수 씨가 요즘 자격증 따는 데에 푹 빠졌대요. 저도 들었어요. 근데 직장도 있는 사람이 취미 생활로 자격증을 딴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를요. 회사 다니면서 따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미래를 위한 일이죠. 언제까지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을 위해서 준비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회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다른 일을 쉽게 시작할 수도 있고요. 18번. 그럼 내일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하는 일이 늦게 끝나서 매일 수업에 참석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수업을 못 따라가는 건 아닐까요? 전혀요. 시간 되실 때만 오셔도 됩니다. 요리 수업이라는 게 그날 배운 수업 내용이 다음 날로 이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못 들으셨다고 해도 크게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무리하지 마시고 시간이 되실 때 오세요. 19번. 요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 간접 광고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프로그램 내용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프로그램에서 상품이 너무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등장하니까 부담스럽지 않던데요. 오히려 상품을 억지로 가려서 보는 사람을 답답하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 광고와 다르게 보고 싶지 않아도 계속 상품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20번. 작가님께서는 버려진 우유팩이나 유리병 같은 폐품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드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재활용품을 사용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처음부터 재활용품을 사용해서 작품을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품을 표현하는데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재활용품을 버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쓰레기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미술 도구로 생각하면 매우 흥미로운 재료가 됩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사람들로부터 버려졌는지 재료마다 각각의 이야기가 있지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